21세기 민주교육의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월 30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웨이, 미국 제재로 스마트폰 시장 순위 추락.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1위를 차지했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6위까지 추락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28일 보도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020년 4분기 화웨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3,3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8%에 그쳤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오포, 비보 등에 밀려 6위에 링크됐고 5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5,580만 대를 판매해 1위를 차지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미 무역전쟁, 블랙리스트 등재, 행정명령 13959 발효 등 연이은 제재를 가함에 따라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트럼프 퇴임 후 중국이 연일 새로운 미 행정부에 추파를 던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중국 인민평화쟁취군축협회와 미국 카터센터가 공동 주최한 중미 접촉 42년 과거의 성과 미래의 조정 회의에 추이 탱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참석해 발표했다. 추이 탱카의 대사는 중미 수교 42년 동안 양국은 냉전의 단단한 얼음을 깨고 이데올로기 차이를 극복했으며 호혜 협력을 부단히 심화시켜 양국민을 복되게 하고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강력하게 촉진했다면서 새로운 역사적 고비에서 중미는 또다시 중대한 선택에 마주했지만 긴밀히 연락하고 존중하며 신뢰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미는 단절 말고 교류해야 한다면서 21세기에 메카시즘이 횡행하는 곳은 없고 어떤 세력도 중미 양국민을 봉쇄와 단절의 시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이란 핵 문제 미국 눈치 보며 애매한 입장.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8일 미국과 이란이 국제 핵 협정에 대한 현재의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서 탈퇴한 것을 되돌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이란이 선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JCPOA는 커다란 외교적 승리였으며 페르시아만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였다면서 합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이란이 모두 잘못한 것처럼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합리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인물이라면 유엔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 미국을 제재하고 규탄했어야 한다. 26일 미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JCPOA 복귀 전제 조건으로 이란의 규정 준수를 내건 바 있다. 이에 대해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JCPOA를 위반한 만큼 미국이 먼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 스스로도 인정했듯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먼저 부정하고 나선 것은 트럼프였기 때문에 응당 미국이 먼저 변화된 행동을 보여야 마땅하다. 유엔이 미국의 눈치나 보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미국의 거수기가 되지 말아야 한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별장까지 찾아가 트럼프 접견. 부정선거로 인한 미국 내 정치 혼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공식 임기를 마쳤지만 여전히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관심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트럼프가 침묵을 깨고 25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전직 대통령실을 개설하는 등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8일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마라라고 별장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를 찾아가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만남은 메카시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는 트럼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메카시의 행보라고 논평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대선이 광범위한 선거 사기였고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접견을 마친 메카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 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원을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현재보다 더 높았던 적 없으며 그는 지금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의 전직 대통령실도 매우 훌륭하고 따뜻한 회의였다면서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고 그중 첫 번째는 2022년 하원을 되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트럼프의 권세가 여전히 위력적이다. 사실상 이중 권력기를 맞이한 미국 정치 상황 속에 트럼프의 행보가 더 주목받는 이유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석유업계 바이든의 시추 중단 행정명령에 반발. 미 서부의 대표적 석유 가스업계 연합체 웨스턴 에너지 얼라이언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석유와 가스 임대 중지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WEA는 27일 성명을 통해 석유 및 가스 시추 중단과 임대 중지 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와이오밍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WEA는 모든 미국인은 공유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을 대신해 이것들을 책임있게 개발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바이든이 반세기 넘도록 유효한 법을 간단히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27일 연방 소유의 토지와 연안에서 새로운 석유와 가스 시출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바이든 측은 기존의 석유와 가스 임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에너지 산업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고 수천 명의 실직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독립석유협회는 성명을 내고 석유 및 가스 생산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공화당 로저스 하원 의원은 석유와 가스 산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에너지 안보와 독립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트럼프 측근 요직 임명.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 군대 내 요직을 차지했다. 트럼프 측의 군부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5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군 인사 행정안에 의하면 트럼프 최측근인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의 동생 찰스 플린 중장이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으로 내정됐다. 찰스 플린은 파리 공수사단의 대대장 출신으로 2019년부터 육군부 작전참모차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작전 참모차장을 맡았던 찰스 플린은 태평양 사령부가 위치한 하와이 포트 샤프터 기지에 배속될 전망이다. 미 태평양 육군은 태평양 사령부의 육군 구성군으로 하와이, 알래스카, 태평양, 일본 등을 관할 작전 지역으로 하며 코리아 반도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육군부 인사참모부 차장에는 밀러 라인으로 분류되는 토마스 드류가, 합동특수작전 사령관에는 전 국방장관 수석 군사보좌관인 브라이언 펜튼이 임명됐다. 트럼프 측근이 진급하거나 요직을 차지한 반면 바이든 취임식 때 주 방위군을 총지휘하며 바이든 민주당 세력을 보호한 오마르 소장은 육군시설 관리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오히려 좌천돼 대두를 이뤘다. 트럼프가 여전히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1월 30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